안녕하세요. 오늘 달리 신혼여행의 좀 솔직한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발리에서 신혼여행 중인 분이 직접 쓴 글인데요. 이게 왜 특정 여행자들한테는 발리가 좀 기대랑 다를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여행지의 그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발리 여행, 특히 신혼여행 가실 때 어떤 점을 좀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지 살펴보는 겁니다. 당신이 만약 비슷한 성향이라면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특히 개인의 어떤 성향, 민감도 같은 게 여행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. 그쵸. 이 글쓴이가 아예 이런 분들은 발리 오지 마세요 하고 딱 5가지를 짚었어요. 5가지나요? 네, 작은 벌레도 싫어하고 위장이 좀 예민하고 또 걷는 거 좋아하고 비 맞는 거 싫어하고 마지막으로 위생에 민감한 사람들이요. 정말 구체적이네요. 네, 첫 번째가 바로 벌레 문제인데요. 이게 1박에 1,000만 원짜리 최고급 5성급 풀빌라에 묵었는데도 방 안에 개미가 막 줄줄 다니고 날파리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. 1,000만 원짜리요. 와. 네, 특히 그 리조트가 정글 속에 있어서 더 심했다고 하고요. 침대에 누워서도 벌레 나올까 봐 불안했다고 하니까.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아무리 고급 숙소라도 자연 환경, 특히 열대 지역에서는 벌레 같은 걸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. 맞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벌레를 얼마나 싫어하느냐, 그 정도가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. 다음은 건경 문제인데요. 이른바 발리벨리라고 불리는 여행자 설사. 네네, 들어봤어요. 이분들이 진짜 조심했거든요. 생수로 양치하고 깨끗해 보이는 식당만 가고 얼음물 안 마시고 샤워 필터까지 썼는데 와, 정말 철저하게 대비했네요. 그런데도 결국 글쓴이랑 간편 모두 설사에 몸살까지 나서 이틀 동안 꼼짝없이 숙소에만 있었다고 해요. 뭐가 문제였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요. 네, 이게 물이나 음식 속 박테리아가 달라서 생기는 흔한 문제긴 한데 아무리 조심해도 100%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. 여행 일정에 정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걷는 것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치명적인 단점인데요. 발리 교통 상황이에요. 네, 악명 높죠. 오토바이가 너무 많고 막 무질서하고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해요. 인도가 좁거나 아예 없어서 걷기가 너무 힘들고 조금만 걸으려고 하면 막 경적 소리 때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. 심지어 길 건너는 사람 보고도 안 멈추는 운전자랑 거의 싸울 뻔했다는 경험도 있고요.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그런 선진국형 보행 환경, 그거랑 현지 실제 교통 인프라 사이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. 글쓴이가 언급한 일본이나 한국과는 정말 많이 다른 환경이거든요. 네, 그리고 날씨도 문제였어요. 분명 비가 잘 안 오는 시기라고 듣고 갔는데 5일 내내 비에다가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합니다. 건기라고 갔는데도요. 네, 그래서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예약했던 스냅 사진도 결국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바로 열대기후의 예측 불가능성이죠. 건기 우기 정보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야지 실제 날씨는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. 마지막으로 위생 문제인데요.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. 꾸따에 있는 백화점 안 푸드코트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데 그 조리 공간에서 바퀴벌레 4-5마리를 봤다는 거예요. 헉, 백화점 푸드코트에서요? 네, 그래서 그냥 음식 포기하고 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위생 기준이라는 게 장소나 아니면 개인의 기대치에 따라서 정말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특히 위생에 민감하다면 이런 경험 하나가 여행 전체 만족도를 확 떨어뜨릴 수 있죠. 네, 글쓴이도 사실 동남아 음식을 원래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다른 여행지를 가고 싶어 했던 그런 배경도 지금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덧붙이긴 했어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개인적인 선호도나 사전 기대치가 경험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니까요. 자, 그럼 오늘 딥다이브 정리해볼까요? 이 경험담은 발리과 특정 성향의 여행자, 그러니까 벌레, 위장 문제, 걷기 힘든 환경, 또 비, 위생 문제 이런 거에 좀 예민한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힘든 여행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결국 아무리 좋다고 소문난 곳이라도 나랑 안 맞으면 즐겁기 어렵다는 거. 그리고 여행 계획할 때
내 성향을 솔직하게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여행지의 어떤 마케팅 문구나 일반적인 후기 말고 이렇게 필터링 되지 않은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담이야말로 여행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정말 현실적인 정보를 줄 수 있어요. 그렇죠.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서요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 글에서 나온 벌레, 위생, 교통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요. 만약에 당신이 특정 여행 환경, 예를 들어 이 글쓴이처럼 좀 깨끗하고 잘 정돈된 일본이나 한국 같은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이미 있다면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환경을 가진 여행지를 그 자체의 장점과는 별개로 얼마나 즐기거나 또 견딜 수 있을까요?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